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두고 이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으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말한 이 혼란스러운 정국, 이 김성원 평론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한 1년 동안 갈등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통령으로서의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좀 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통령의 포괄적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주체인데 이걸 조성한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주목을 했는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잖아. 윤건영 의원이 여기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이제 네. 문 대통령이 이 혼란한 정국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또 추 장관의 그 거취 등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른바 진흙탕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왜 책임지라고 사태를 수습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대통령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그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표현했습니다. 많이 아는 표현인 것 같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거 어떤 맥락으로 해석했습니까? 김 평론가는? 글쎄요, 좀 대통령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이 문제의 어떤 그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좀 푸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3자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만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종의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권 전반기에는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연동하지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따로 놀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뭐 80%대까지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집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동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리면은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대통령을 국회 정치판으로 끌고 들어와서 대통령 책임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뜨리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정치공학적 판단을 같이 하는 것이죠. 정치공학적 판단이 좌우하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 이 마지막 진통, 이것도 좀 해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법안이 꼭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 정부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정치 일정상 골든타임이 지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극한적 대립을 하거나 아니면 법안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재보궐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그때부터는 뭐 레임덕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에 극한 대립하고 있거나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법안들을 이번 연말 국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통과시킬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정치 일정상으로도 야당이 만약에 정치한다고 해도 똑같은 판단을 아마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 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걸 태웠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총선 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연말 국회 때 꼭 좀 통과시켜달라 이런 의미를 같이 담아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 문 대통령이 어제 국회 향해서도 메시지를 넣었어요.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 했는데
이 예전에는 만약에 여야 간의 의석수가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범 여건이 180석 그러니까 3분의 2가 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말한 거 그래서 야당에서는 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당에서 즉각 반발을 네. 했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요. 공수처 입법 반드시 관철하라는 VIP의 지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IP면 대통령을 가리키는 정치권의 맞습니다. 표현. 예. 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사실상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지시이자 청와대의 돌격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박근석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만났을 때 밀도 있는 밀도 협의하겠다. 근데 생략된 말이 있다. 공수처장 문제와 관련해서 밀도 있는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 밀도 있는 협의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연결선상에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되고 또 추천하고 공수처장으로 이제 임명되고 하는 거니까는요. 네. 그런데